예, 뭐 정의당은 일단 뭐 이 촛불 시민들의 어떤 이 함성 또는 시민들의 요청을 국회에 전달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 특히 국회 안에서는 이 국민의당과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쉽게 힘을 합치지 못하고 삐걱댈 때 그 윤활유 역할을 갖다가 아주 적극적으로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민이 금메달이고요. 마음에 그 현장에는 나오지 못했지만 마음에 촛불 켠 수많은 분들이 은메달, 그리고 정치권은 메달을 탐하기는 좀 멀었다고 보고요. 실제로 탄핵이 가결된 것, 국회 통과한 것, 헌법재판소를 또 이렇게 통과한 것, 그 다음에 특검이 박근혜 현 대통령을, 당시로서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이 국회에서 전체 모든 당의 동의로 통과된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촛불 광장에 모인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12월 2일도 주장했지만 12월 9일로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10일 2일 하다가 안 되면 10일 9일까지 하는 거지 꼭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 건 아니다 보고, 특히나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한국당에서, 당시의 새누리당에서 뒤늦게 동참할 사람들을 생각해서 12월 9일까지 열어두자라는 그런 이제 그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의견도 근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일 날 안 됐을 때 저희는 12월 9일로라도 힘을 모아서 반드시 12월 9일을 넘기지 말자, 그 방향에 섰던 거죠. 세월호 때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특히 대통령이 통수권자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국민들의 비난과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탄핵 소추 안에 그 소추 요구에 세월호 문제가 들어간 것은 당연했다고 보고, 다만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그간의 어떤 사법부의 판단, 그 다음에 재판 결과, 그 다음에 세월호 특위의 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확정적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탄핵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자체가 뭐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말 12월 초 그 경에 좀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조기 퇴진, 그러니까 2017년 12월에 원래 임기가 12월 넘어서까지 임기를 채울 수가 있었지만은 12월 달에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전에 자신이 순순하게 물러났다면은, 책임지고 물러나는 그런 일각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은 국회는 굳이 탄핵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그 직전에 그런 조기 퇴진의 요청을 거부했어요,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국회 요청은 조기 퇴진을 거부한 상태에서 탄핵 결정을 좀 모면하려는 그런 어떤 정략적인 어떤 시도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불신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타이밍을 놓쳤던 상황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국회에서 탄핵 그 용어를 제일 먼저 썼던 사람인데 9월달 국정감사에서 당시 드러난 K스포츠 미르재단의 대통령의 어떤 개입이 의혹처럼 사실이라면은 이것은 탄핵감이다라고 저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제가 지적할 때만 하더라도 실제 탄핵이 이루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하기 어려웠고, 그 다음에 11월 24일 날, 10월 24일 날 태블릿 PC가 등장을 하고 그 후에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이제 확정되는 과정에서 탄핵의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탄핵이 국회의원 3분의 2의 제적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12월 초 직전까지도 탄핵의 필요성은 있지만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리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근데 놀랍게도 새누리당 의원 중에 60명이 넘는 의원들이 이 탄핵 소추안 찬성으로 돌아섰던 그게 12월 초입니다. 저는 이러한 변화는 다른 당이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그리고 정치권에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바로 시민들의 절박한 어떤 마음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가능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정의당도 그 친분에 따라서 또 상임위 같은 경우에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이 문제는 당리당장을 넘어서서 정말
국가의 운명도 달려있는 우리 공동체 전체의 어떤 사활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겸하게 들어야 되고 또 새누리당이나 보수 세력도 국민의 뜻을 받아 안음으로써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니냐는 그런 설득을 어무량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표결의 결과를 보니까 저희들이 설득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넘어서는 분들까지도 이 탄핵 가결에 동의를 갖다 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의원의 절반이 사실은 탄핵 찬성에 가담을 한 걸로 확인이 되어서 매우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 탄핵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조기로 앞당겨져서 5월 9일 새 대통령이 뽑혔습니다만은 정권 교체는 이 탄핵 촛불 광장에서 모였던 시민들 요구의 첫 단추이지 마지막 단추가 아니다. 정권만 교체하기를 바랬던 건 아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그런 외침 속에는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이 정치적 민주화가 시작된 지 30년 만에 정말 경제적으로도 불공정, 불평등이 해소되고 완화되는 그런 제대로 된 실질적 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저는 단순히 정권이 교체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권 전체가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점에서 앞으로의 과제가 더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촛불 광장에서의 어떤 시민들은 다 직장과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국민들 속에는 여전히 촛불이 타오르고 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촛불이 바라고 있는 건 뭔가 하면은 정치 똑바로 해라. 정치 개혁 제대로 해라.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데 정치가 앞장서라. 이런 요청이 여전히 강렬히 타오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심 그대로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선거제도가 바뀌어야지, 그래야 개헌도 의미가 있다. 아무리 개헌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이 국회로 온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선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에 있어서 승자독식의 선거제도가 개혁되는데 현역 정치인들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 기득권을 쥐고서는 개혁은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